안녕하세요. 박병욱입니다. 이 그림은 후기 인상주의의 대가인 폴 세잔의 카드 게임하는 사람들입니다. 폴 세잔은 미술사에서 손꼽히는 중요한 작가로 현대미술의 선구자이자 출발점으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잔을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일컫기도 하죠. 이 그림은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5편의 연작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그 중 하나를 2011년 카타르 왕실에서 약 3천억 원에 구매한 아주 비싼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2명의 신사가 테이블에 양손을 올려놓고 카드 게임에 열중하고 있네요. 한 사람은 입에 파이프를 물고 다른 한 사람은 좀 더 숙인 자세로 손에 든 카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어느 카페인 듯 하고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림은 특허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림의 소재인 카드 게임의 경우는 게임을 하는 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세잔의 그림 속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카드 게임은 일종의 보드 게임으로 우리가 잘 아는 포커, 프리셀, 블랙잭, 바카라 등이 있습니다. 포커 게임으로만 한정해도 게임 방법이 150가지 이상이라고 하니까 전체 카드 게임의 종류는 엄청난 숫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게임의 방법들이 개발되는 경우에 이를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라는 것이 발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즉,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기존에 알려진 기술이나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고도한 것만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물리학이나 화학적 법칙 같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방법이나 규칙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 원칙적으로 게임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 기준에서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 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약속 또는 인간의 정신 활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연 법칙 이외의 법칙은 예를 들면 경제 법칙, 수학 공식, 논리학적 법칙, 작도법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이러한 법칙들은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인위적인 약속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임의 규칙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즉, 이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게임 규칙의 경우에 그 자체를 보호할 수는 없지만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알고리즘은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다양한 보호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세잔의 그림, 카드 게임하는 사람들로부터 게임의 법칙이나 규칙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한 인간이 정하는 규칙에 해당되는 게임의 규칙 그 자체는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경우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고 알고리즘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뭔가 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면 영업 방법 발명으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발명을 했는데 그것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해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특허 등록을 포기하고 아예 출원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의 심사에서 기존의 방식이나 그 구현 방법과 뭔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거나 이러한 부분을 부과한다면 특허 등록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을 한 사람은 그것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해서 특허 등록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고민을 늘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소 사소한 것일지라도 기존의 방식과 차별성이 인정된다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끝으로 여러분이 어떤 발명을 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과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임의 법칙처럼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특허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잘 고민하고 준비하면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발명을 한 경우 항상 어떤 것을 더 부과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변형할 수 있을까? 또 기존의 방식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보호를, 더 자유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항상 다양한 관점으로 발명을 보고 다른 분야의 적용도 고민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준비하신다면 세상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특허망을 구축해서 지식재산 경영을 성공적으로 하는 기업들과 더 훌륭한 발명과 특허로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발명자들이 많아지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